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12번째 페이지. 오늘의 잡지사 얼럭광대를 소개합니다. 박광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릿광대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릿광대는 사실 그 본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약간 그 분위기 띄우는 역할, 사전 MC 같은 역할이고, 진짜 주인공 광대는 얼럭광대라고 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어릿광대, 선생님이 얼럭광대입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네. 어릿광대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연산군 때. 왕의 남자 왕의 말씀하시는 남자에서 건가요?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분위기만 잡아주다가 네. 네가 더 잘한다? 네가 와라 하면서 그치. 나머지는 다 팽당하는 분위기에서 뭔가 그 연산군의 정치를 비판하다가 모두 죽임에 이르게 맞아요.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명작이죠.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네. 그래서 그 왕의 남자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인물들이 실존 인물인가? 공길이와 거기 뭐 육갑이 뭐 그렇죠. 이런 분들. 그런데 예. 실제로 거기에 보면 광대에 너라고 하는 이 한 글자만 나오거든요. 그것도 몇 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거를 보면은 역시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창작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감독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웃음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웃음이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잘 만들었고 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련한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잘 맞아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기록에 어쨌든 살짝 찍혀는 있었다는 건데 이 얘기도 조금 이따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처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처리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지난주 그 조선의 변호사 외지부 얘기 이제 들으시고 네. 5805번님께서 박광일 작가님, 사또는 오늘날로 치면 경찰인가요? 아니면 검찰인가요? 판사인가요? 셋 다. 셋 다. 게다가 여기다가 지역 민방위 대장까지. 민방위 대장.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예. 그 네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또 지방관을 역임하는 거는 출세 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사또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행정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재판 능력이라든지 군사 능력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여기 빠졌지만 재정 관련된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가 된 사람들이 지방관을 역임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관에 와서 좀 큰 일들을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살림을 해본 사람이 큰 살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장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행정구역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중 체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 밑에는 시군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관찰사는 말 그대로 관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부군현이라 그래서 우리 동네는 큰 고을이다 그러면 목. 그럼 여기는 사또 이름이 목사. 그렇구나. 우리는 조금 중간 단계다 그러면 부사. 그다음에 조금 작은 고을인데 좀 그래도 오래된 고리야 그럼 군수. 여긴 조그만 동네야. 우리끼리 살기 좋아. 한 데는 현령 현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또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목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주 같은 경우나 진주 같은 경우는 목사골이라 그래요. 네네. 우리 동네는 큰 고을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목사가 있는 곳은 사실은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중심지가 돼서 지금은 대체로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당시 지방관 사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모로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사또도 있고요, 무능한 사또도 있습니다. 예. 탄핵받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반이란 이유로 그냥 그럭저럭 그 자리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대가 좋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출세가 안 되고요. 시대가 나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거든요. 네네. 이게 또 승진에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 시대가 건강할 때는 뇌물을 쓰면 아니 능력도 부족한데 뇌물까지 써? 이러면서 거의 도태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시대가 그를 끌어안느냐 또 때에 따라서 도태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를 우리 조선 잠 역사를 통해서 저도 매번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2022년 기준 초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였다고 하고요. 3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배우가 7위, 가수가 8위에 있었고
뭐 역사학자나 아나운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순위권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나운서 굉장히 순위 높지 않았나요? 아나운서가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위에 있었던 게 과학자, 대통령, 그다음에 장군. 대통령. 여기 보통 그 1, 2, 3이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경찰관, 소방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고요. 미디어의 시대군요. 그렇습니다. 미디어의 시대란 크리에이터나 연예인이 참 인기 직업이 됐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도 과연 이와 비교할 만한 직업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오늘 부탁드렸거든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시기나 사람들이 뭔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일상에 뭔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즐거움, 거기서 심지어는 교훈까지 얻게 된다면 그 영역은 굉장히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당대 이강민의 찹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그렇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올라갔던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TV와 같은 역할. 보면 즐겁고 보면 흥미롭고 또 보는데 눈물도 나고 감동도 주는 광대. 그렇지, 광대. 의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수와 광대. 이런 형태의 예술 활동, 희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당시 입지는 사회적 지위는 어땠습니까? 사회적 지위는 낮았죠. 좀 천시받고 천시받았죠. 근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거는 도저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있는 집에서는 가문에서는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기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평민 이상 보통 이제 중인들이 그 그렇겠네요.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제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광대 도제식이라는 게 스승과 제자 아래서 왜냐하면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줄타기를 배워야 되든지 아니면은 버나 돌리기를 배워야 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자기만의 특별한 장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부모 잃고 뭔가 기식할 데가 없을 때 그러면은 광대에 투신해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그냥 타고난 천재들이 있죠. 재능.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을 가리킬 때 천재다. 미친 재능. 특히 얼굴 천재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누군가는 수련을 통해서 광대가 되지만 누구는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광대가 되는 거예요. 얼굴 천재여도 광대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얼굴 천재는 절대로 예뻐서는 광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기만 해도 재밌는 분. 그 영화 배우들 되게 잘생긴 분들 나오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진 않죠. 항상 그 정극이고 긴장해야 되잖아요. 왠지 모를 약간 열등감 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타고 나서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비판, 조롱거리였지만 그거를 잘 살려서 자신의 장기로 살렸던 인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기수와 광대 알아볼 텐데 먼저 당시의 크리에이터 혹은 인터넷 방송 BJ의 원조격이다. 저희 에디터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기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수 정확히 어떤 걸 했나요? 전기수의 한자를 풀어보면 숫자는 늙은이를 가리키고요. 기자는 기이한, 그다음에 전자는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늙은이, 나이가 있어야 아저씨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숫자를 굳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사람, 특히 길거리에서 그냥 이야기 아저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늘은 뭐요? 그러면 오늘은 청이가 눈을 떠요. 그러면 아니 이거 드디어 눈을 뜬단 말이에요. 공양미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거나 오늘은 드디어 그분이 가시네. 누구 그랬지? 임경업 장군. 망고의 충신 임경업 장군이 오늘 드디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어떻게 기다려 보시오. 사람들 모이면 동네 사람들 임경업 장군이 죽는다. 드디어 장군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전기수죠. 약간 변사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표정 연기뿐만 아니라 몸짓 발짓을 하면서 더 실감을 나게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 곡조만 붙이면 판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1인 극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1인 어떤 창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장사를 할 때도 우리 터나 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기수들이 특히 선호하던 장소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 추재기라는 책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름난 전기수들은 그러니까 6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서클을 돈다고 합니다. 6일 간격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명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교보문고 앞에 네. 그 해전교라는 데가 있어요. 저 광화문 쪽에. 네, 광화문 네. 쪽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날은 여기서 이야기를 한 1막을 끊어요. 그다음에 이제 2막은 어디로 가냐면 네. 이제 광통교 쪽으로 갑니다. 어허. 거기서 한 몇백 미터, 한 200미터지만 네. 이 광통교가 하플이었거든요. 한양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통교를 지나야 네. 강남과 강북으로 오고 갈 수 있었던 네네. 굉장히 큰 다리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일째쯤 되면은 살짝 그 종로 4가 쪽으로 더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시장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른바 시장 상인들이 네. 오늘은 뭔 얘기가 있어. 그리고 또 장날 그렇죠, 맞춰서 그렇죠. 이제 네. 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모을 수 있고 4일째쯤 되면은 네. 이 양반님네들 우리 사는 안국동으로 살짝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고객층 여기 다양화. 올라가지만 네. 여기서 사실은 타겟은 누구냐면 양반님네가 아니라 네. 그 집 종, 아. 그 집 부녀. 야, 찾아가는 서비스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마케팅 네.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딱딱딱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째쯤 5일째. 되면은 다시 큰 길로 내려옵니다. 운종가로 내려오는데 지금의 이제 그 탑골공원 근처.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이제 5일째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일째쯤 되면은 운종가의 핵심 종각. 그 앞에서 네. 대단한 막을 드디어 오늘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청이가 눈을 뜨고 그다음에 임경업 장군이 비명에 네. 목숨을 잃게 되는 6일째는 그 바글바글했겠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벌써 한 5일 그렇죠,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들었던 사람 중간에 어찌됐대 잠깐 그치, 마지막 그치. 저기가 결론 들을 수 있어. 그러면서 대망의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을 순회 공연이네요.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역순으로 네, 또 들고. 해서 다시 해전교 쪽으로 그러니까 청계천이 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뭐 마로니에 공원처럼 이런 핫플레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얼굴 천재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이런 분야가 스타일이 겹치면 바로 외면받고 그렇죠.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전기수들도 뭐 자기만의 어떤 필살기랄까, 자기만의 영업 비밀이나 어떤 뭐 이야기 스타일이 다양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개별 사람들의 성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이 67명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당대 거의 탑 클래스 전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자상이 없으면은 잔치가 아니고 이자상이 없으면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름 없는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부녀들을 찾아다니다가 들켜서 쫓겨나는 또 이런 전기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수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것들은 바로 뭐냐면 장소를 옮기는 것과 더불어서 요전법이라 그래서 클라이막스에 딱 멈춰요. 다음 시간에 계속.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요즘에 그 몇 년 사이에 그 이제 그 OTT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다가 남들이 하도 뭐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한 10부작, 16부작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개만 보자. 그치, 2개만 그치. 보고 내일 또 2개 보고 그래서 5일 동안 보면은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근데 두 번째 편을 딱 봤는데 세 번째 편을 안 보고는 그치, 못 빼기는 거죠.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문동은이 복수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시즌 1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3부까지만 내가 보자. 네. 그렇죠. 근데 4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볼 수 없죠. 4부까지만 보자. 그러니까 이런 똑같네, 방식을 똑같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써서 요쯤 되면 이제 이걸 딱 다루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편을 보면 되지만 이 다음 편이 이분의 입에 달려 있잖아요. 네. 빨리 좀 얘기하시라고. 해줘. 네. 그랬더니 돈이 유료 결제. 유료 결제인데 우리 시스템은 유료 시스템인데 그치. 그럼 이제 힘들죠. 한 푼씩 두 푼씩 나오면 아유 그래서 말이지 동원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네요 지금이랑 진짜 지금도 한 진짜 2편 보여주고 유료 결제 막 하라고 하는 OTT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은 뭐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하고 광고 보여주는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전기수들도 그러면 실력 있으면 수입이 짭짤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탁월한 전기수였는데 이분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못 봤다. 돈을 안 모았다. 아하. 그래서 이분이 특별하게 돈을 모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네. 그 김호주라고 하는 분은 네. 자, 내가 정기수 생활 10년에 음. 집을 샀네. 한양에 아 진짜로? 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수의 수입이 네. 의외로 생각보다 좀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업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네. 인생이 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기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볼 때 총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저 정도면 네. 혹시 우리 집 사업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재산 많은 서리가 네. 이업복을 스카우트. 양자로. 양자로 드렸어요. 예, 양자로 드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스카우트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본업은 정기수였지만 그 정기수로서 명성을 남긴 이재상 같은 인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호준이나 이업복처럼 다른 길 또는 때에 따라서 부를 남겨놓은 인물도 있었다. 아하.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당시에 있었는데 왜 지금도 그 드라마에서 악역을 잘 소화한 배우들이 그 연기력을 인정받는 그게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아주머니들이 어제 왜 그랬어 이러면서 뭐 등짝 스매싱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악역 전문 배우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사실은 그분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그분들의 일상을 이제 요즘은 많이 비춰주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대역 그런 때문에.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역 배우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며느리 좀 괴롭혔다고 네. 시어머니 역할 맡은 분이 막 욕하고 물세례 받고 막 김치로 이랬었거든요. 때리고. 예. 근데 정기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정기수가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시장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절초전 그러니까 그 담배 가게 풀을 잘라서 이제 그걸 하나 묶어갖고 팔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 담배 가게 앞에서 임경업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임경업전이 사실은 새드 엔딩이잖아요. 임경업의 그렇죠. 죽음이라는 안타까움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이 참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건데 네. 이때 마침 이분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임경업이 김자점이라는 그 역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 장면 연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던 양반이 담배 가게로 뛰어들어가고 네. 그 담배 자르는 작두를 가지고 이 정기수를 난자를 한 겁니다. 목숨을 잃어요. 그 전기수가 김자점으로 보였구나. 그렇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임경업 장군을. 그렇죠. 당대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거의 악의 어떤 화신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김자점 얘기를 익히게 들고 있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구나. 이러면서 이 얘기가 궁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궁중에서 네. 이거 봐봐. 정조임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 정조임금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임금이거든요. 그래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이거 봐 이거 소설 안 좋다니까. 아예 그 전기수 그 문화 자체를. 그렇죠. 이 폐관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네. 비로소 유흥이나 그다음에 어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네. 이 분위기가 되면서 정식 어떤 그러니까 뭐 삼강오륜 같은 네. 그다음에 노노맹자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네. 이야기 책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쫙 퍼지는데 네. 이게 이제 여학문학, 폐관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쫙 퍼지면서 소설이 당대에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재밌습니다. 정조는 이걸 딱 보니까 뭐야 요즘에 이렇게 OTT 서비스 너무 많어. 그렇게 새 책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빌려주는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마침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OTT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아.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금을 넘어서서 이거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실제로 굉장한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탄압이 영조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정조 때까지 이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 사이에서 또 둘이 뭔가 대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드라마 영화가 네. 학생들한테 좋지 않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도 모방 그렇죠.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작에 대한 어떤 억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 돌아가신 전기수 그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실력 하나는 이거였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정말 뭔가 대단한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조 때 극강의 과몰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전기수는 그 명맥이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전기수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책이 퍼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무엇보다도 영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기수의 역할을 뺏어가게. 그러면 영화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전기수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까지 전기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기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또 전기수마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영화가 소리가 안 나요. 그땐 그랬죠. 무성 영화. 무성 영화잖아요. 예. 변사. 변사로 이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무성 영화의 변사가 전기수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한 서너 명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예전에 그거 외워서 했는데 뭐 영상 보면서 하는 거면 더 쉽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사로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면 지방으로 이 전기수들이 이제 서울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아직 지방에 극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지방 장터에 1950년대 60년대까지 얘기 잘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뭐 장사치랑 이런 연결이 되면서 다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착착하면서 사그러드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딱 없어졌다가 아니라 점점 사그러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됐던 뭐가 됐던 그렇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선생님 모습에서 전기수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수가 활동하던 데가 이제 종로인데 그 구청에서는 전기수 프로그램을 매년 하거든요. 저도 매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진짜 전기수. 이름을 이제 전기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역사, 스피커. 그다음 문화, 예술, 뭐 이런 다양한 영역을 담당을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니까 책을 나중에 읽는 한번 거고요. 제대로 전기수 차림하고 그 6일 코스 한번 도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저랑 같이 제가 어릿광대 하겠습니다. 자, 광대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광대도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 연예인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대는 주로 어떤 공연을 많이 했죠? 실제로 광대가 연예인의 가장 대표죠. 그래서 보통 남사당을 빼놓고 남사당, 우리가 어떤 연예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얘기할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사당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담이에요. 재담. 재밌는 이야기를 던져서 사람들을 빵빵 터트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풍자를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어떤 모습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도 광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줄타기라든지 번화돌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현장에서 뭐 어떤 지금으로 치면 아크로바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과 번화돌리기는 이거 접시 돌리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만능 제주꾼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진짜 뭐 코미디언, 희극 배우, 뭐 공연단 다 합쳐놓은 개념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왕의 남자 우리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기록이 많이는 아니지만 광대에 대한 기록이 살짝이라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너라고 돼 있다고.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희 이자거든요. 너에 대해서 광대가 들어왔다. 그 기록밖에 없어요. 거기서 왕의 남자를 이준익 감독이 만든 그렇죠. 거다? 연산군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하다가 쫓겨나고 그런데 여기에 광대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광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길이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짧게나마 있다고 하는데 너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공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창작한 거고 실제로 그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길이란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죠.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저희 에디터에게 진짜 유명했던 광대는 따로 있었다. 그럼요. 조선 후기를 발칵 뒤집었던 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바로 달문입니다. 달문. 네. 달문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씨 집안이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을 알 수는 없고요. 천민입니다. 거지 출신이고요. 거지 출신. 나중에 박지원은 이 달문을 직접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 달문을
배경으로 하는 실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 연암 박지원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나중에 이제 소설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달문을 주인공으로 했던 광문자전. 광문자전.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지게 되면서 네. 나중에 연암은 내가 광문 덕분에 사실은 이런 그 소설가로서 이름을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광문에게 고맙다. 이 얘기를 했으니 거꾸로 얘기하면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선에서 광문을 모르는 사람, 즉 그 주인공이었던 달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광문자전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달문의 위상은 드높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네. 나중에 영모에 휘말려서 달문이요? 예, 함경도로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대가 영모에 휘말릴 일이 뭐가 있나요?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달문의 전반적인 이력을 한번 살펴볼 예, 좋아요, 필요가 좋아요. 있는데요. 달문은 처음에 거지패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왕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계천 근처에 거지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겨울에 이제 거지들이 모여 있는데 거지들이 다 동냥을 가고 자기하고 좀 몸이 아픈 아이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이고. 아유, 광문으로 볼 때, 달문으로 볼 땐 안 됐다 싶었는데 마침 그때 다른 거지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얘를 죽인 거 아니야?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뜹니다. 네. 그러다가 주변에 가서 이제 거지들로 볼 때는 뭐 사실은 그걸 막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네. 아, 저 사람 못된 사람이네 요 정도로 끝났던 거죠. 누명을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광문은 동네 상점에 가서 음. 혹시 남는 거적이 있냐고 네. 그 거적을 좀 몇 장을 얻어옵니다. 네. 그래갖고 그 거적으로 역시 거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네. 그 죽은 아이를 네.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한겨울이니까 장례 치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네. 달문은 그 아이를 장례를 치러주고 네. 누가 옆에서 물어봤나 봐요. 네.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 병이 났는데 제가 어떻게 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누명을 쓰면 저항을 하거나 그렇죠.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자기 옆에서 죽은 아이가 안타깝다고 장례를 치렀으니 저 사람 참 착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러면서 달문의 이름이 네. 높이 올라갑니다. 아. 달문이 누구야? 네. 그러니까 이제 달문을 몰라 이러면서 아니,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광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유명한데 그랬더니 조금 이따 보자 얼마나 유명한지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네. 야 니네 형 달문이다 그랬더니 저놈이 하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봤더니 달문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아, 지금 못생김의 대명사가 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활동하신 이주일 선생님 떠올리실 텐데 네. 아마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이다, 달문이 네 형이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렇지만 달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집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 뭔가 신뢰가 있었던 인물이었고 네. 그리고 재주도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 지족선사를 파괴시켰던 황진이가 네, 황진이. 풍자는 춤이 있었거든요. 네. 요 춤을 잘 춥니다. 요거는 굉장히 요염하게 춰야 되죠. 그렇죠. 여자 춤이니까.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요염하게 추고 그다음에 철괴무라고 해서 신선을 흉내는 약간 삐뚤빼뚤한 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풍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아크로바틱한 춤이 있었는데 이거에 모두 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달문을 네. 이제 이 거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몰랐던 사람은 없었던 없었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달문의 인성이 네. 더해지게 된 거죠. 더해졌다. 그러니까 상인 한 명이 네. 내 집에서 좀 일을 봐달라고 아, 이 얘기를 했던 스카웃, 거죠. 스카웃. 네. 스카웃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또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떻게요? 예. 돈이 없어집니다. 그 상인의 돈이요? 예, 상인에 아. 이제 뭐 이렇게 장사하다가 이렇게 돈을 어디에다 놓아둔 모양인데 네. 이게 없어진 거예요. 또 누명 쓴 거예요? 또 누명을 썼죠. 네. 그랬더니 이 사람 여기 돈 받나 그랬더니 아,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잠깐 쓰느라고 가져왔는데 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갚았어요. 그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둑으로 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네. 그 상인의 친구가 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고 내가 자네한테 얘기하고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미처 못했네. 그 왜 갚은 거야 돈? 그러니까 이 달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인과의 의심을 받는 것조차도 네. 자기의 부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거 완전 유재석 씨 미담 퍼지듯이 지금 미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미담이 퍼지면서 네네. 이제 달문은 네. 거의 이제 장안에 이 사람을 빼놓고는 잔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야. 여기저기 이제 잔치에 불려오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모는 역시 약간 이제 그 좀 후줄근하고 때에 따라서 못생긴 얼굴이었고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달문이 어느 날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아, 장사. 이름도 좀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에 수입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거간꾼 노릇처럼 그러니까 중개업을 했는데 네. 어느 날은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웃기던 내가 네. 사람들이 웃으면 그거 웃음소리 그다음에 사람들과 즐기던 내가 네. 이걸 못하고 있구나. 그깟 돈이 뭐라고. 다시 복귀하나요? 예, 그래서 복귀합니다. 현업에 복귀를 합니다. 현업에 네. 복귀를 해서 레전드의 이번에는 귀환. 예, 현업에 복귀를 해서 이제는 정통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생 네. 집들이 쫙 있는 곳에서 네. 달문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문의 엔터테인먼트 사장 느낌으로. 그렇죠. 네. 달문의 지목을 받은 기생은 달문의 지목을 받았대. 이번에 건무로 누가 지목을 받았대. 그러면 전부 다 그 기생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장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 달문의 눈에 들려고 기생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유망주들이 찾아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몰랐던 네. 이제 그 궁궐 안에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왕의 시중을 두는 네. 이런 사람 운검 뭐 이렇게 별감 이런 사람들이 네. 어느 날 기생 하나를 찾은 거예요. 네. 여기에 이렇게 뭐 그 건무 잘 추는 기생이 때문에 운심이라고 네. 운심이. 불러와. 네. 그래서 운심이 옵니다. 그랬더니 네. 건무를 쳐봐 그러는데 처음 보는 고객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거칠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건무를 안 추고 있었죠. 네. 그냥 밥만 먹고 추라니까 그랬더니 먼저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바깥에서 쭉 누가 추례한 사람이 봉두남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주는 거죠. 네. 운심 옆에 딱 앉으니까 갑자기 춤을 춰. 갑자기 춤을 추는 거죠. 그 봉두남발이 달문입니까? 달문입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이 달문이 네.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네. 그 장소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별감들이 보고 네. 깜짝 놀라죠. 우리의 권력, 우리의 네.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기생이 달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달문의 어떤 그 보증이 있으면은 네. 천냥빚 네. 또 쉽게 빌려주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셀럽 중에 셀럽. 그렇습니다. 근데 영모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인생에 뭔가 회의에 빠진 겁니다. 이런 모든 잔치에 사실은 자기 광대니까 네.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예요. 네. 끝나고 나서 모두 자리가 파하고 그 사실은 잔치상에 남아있는 차가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 현타가 자주 오네. 예. 슬럼프가 자주 오는 그러니까 스타일. 이제 이분이 이제는 네. 지방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네. 자기가 구경하고 싶었던 곳, 뭐 동네도 갔다가 금강산도 갔다가 근데 이게 뜻밖의 동네 공연, 금강산 공연, 그치. 평양 가면 평양 공연, 예. 그러니까 전국 순회 공연이 돼버린 거예요. 달문이 떴다 그러면은 네. 전부 다 몰려드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유명했던 달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전국구.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상도 일대에서 누군가 영모를 하나 꾸미고 있었는데 네. 그 영모를 꾸미는 사람 눈에 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닮은 아들이 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쟤를 포섭을 하자.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닮은 동생 할게. 이름도 달손으로 바꿔요. 그 달문의 위상을 이용하려고. 이 달문의 위상을 이용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달문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김천 수다사라는 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스님들이 다 모여서 뭔 얘기만 하면 그 예불들이 끝나서 다 달문 얘기하는 거예요. 달문 봤어? 달문 멋있지?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마저. 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달문의 아들입니다.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언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이걸 풀려나지 못해서 결국 달문의 아들로 그 동네에서 달문만 안 만나면 되는 일이 거잖아요. 일이 커졌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포섭하는 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정이라는 인물이 자기는 달손이라고 해서 달문의 동생이라고 하고 그 남자를 포섭을 해서 영모를 실제로 꽤 하다가 잡혀갑니다. 영조 때. 그러면 뭐 이렇게 추궁을 했을 때 달문 이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태정. 아니 달손. 왜 달손이냐 그랬더니 제가 달문 동생. 달문이 누군데? 뭐 이 여차여차 했겠죠. 당장 잡아라. 잡혀가나요? 지방에서 끌려와서 잡혀오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신문을 봤습니다. 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달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사칭을 한 존재라는 점에서 달문은 일단 빠져나가지만 달문 하나만으로 반역도가 모인 거예요. 그 달문이 그 정도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달문 한 명이면 그러니까 귀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름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사칭한 것도 달모는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유명인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왕족도 아니고. 그렇죠. 네.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58, 60이 다 됐는데 장가를 안 가고 머리를 땄네요. 아 그렇군요. 장가를 안 가고 풍습을 어겼으니 함경도로 가라. 아 그냥 엮어서. 예. 예. 그러면서 결국은 한 1년 동안 함경도에 귀향을 가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귀향이 끝나고 나서 네. 달문의 행적은 네. 기록에서 없다. 사라집니다. 아 오늘 지금 뭐 조선의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달문 자서전으로 하는 주제를 이걸로 갔어야 되네. 야 달문 이 사람 전 처음 들어봤는데 야 좀 굴곡진 역사. 그렇죠. 최고의 광대. 그러니까 이제 달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네.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신뢰 있었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이 자신의 재능과 함께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물론 이제 권력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존재 천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박지원이 광문자전을 썼다. 쓴 겁니다. 네. 단답형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의 변호사 외지부가 내 적성에 맞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전기수가 딱이거든요. 외지부 대 전기수 조선으로 간다면 나는 뭘로 살겠다. 둘 다 하죠. 낮에는 전기수, 밤에는 외지부. 예, 알겠습니다. 네, 욕심쟁이.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중에서 어느 걸 주겠냐 그러면 둘 다 좋아요. 다죠. 네. 600원을 가져가죠. 부자 되세요. 조선 전역사, 조선시대의 연예인 전기수와 광대, 그리고 달문 기억에 남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